안녕하세요, 여러분. ASMR 법전 낭독입니다. 오늘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나머지 부분 전부 다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63조부터 제137조까지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3절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 제63조 교육 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2항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용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 나이, 지식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3항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를 중간 처우를 위한 전담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호 외부 교육기관에의 통학 제2호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 제4항 교육과정, 외부 통학, 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 교화 프로그램 제1항 소장은 수용자의 교정 교화를 위하여 상담, 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 원인별로 적절한 교화 프로그램의 내용, 교육 장소 및 전문 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교화 프로그램의 종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제65조 작업의 부과 제1항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2항 소장은 수용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 형기, 건강상태, 기술, 성격, 취미, 경력, 장래 생계, 그 밖의 수용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6조 작업의무 수용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67조 신청에 따른 작업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제68조 외부 통근 작업 등 제1항 소장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 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게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1항 소장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괄호 열고 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 괄호 닫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소장은 수용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항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집중 근로에 따른 처우 제1항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제68조의 작업, 제69조 제2항의 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 전화통화, 교육, 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항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거나 훈련을 받게 하기 전에 수용자에게 제한되는 처우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71조 작업시간 등 제1항 1일의 작업시간 괄호 열고 휴식, 운동, 식사, 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 괄호 닫고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사, 청소, 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 제3항 일주의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용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수용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항 공휴일, 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제1호 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제2호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4호 수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72조 작업의 면제 제1항 소장은 수용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에는 1일간 해당 수용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용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항 소장은 수용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제73조 작업 수입 등 제1항 작업 수입은 국고 수입으로 한다. 제2항 소장은 수용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 성적, 교정 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에게 작업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작업 장려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 생활 부족,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 위로금, 조의금 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의금을 지급한다. 제1호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애가 발생한 때 제2호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 제2항
위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의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75조 다른 보상, 배상과의 관계 위로금 또는 조의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74조의 위로금 또는 조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로금 또는 조의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6조 위로금, 조의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1항 제74조의 위로금 또는 조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2항 제74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절 귀휴 제77조 귀휴 제1항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 괄호 열고 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 괄호 닫고의 지나고 교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호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제2호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 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제3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제4호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2항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호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제2호 직계 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제3항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항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제78조 귀휴의 취소 소장은 귀휴 중인 수형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호 귀휴의 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 제2호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제9장 미결 수용자의 처우 제79조 미결 수용자 처우의 원칙 미결 수용자는 무죄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제80조 참관 금지 미결 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제81조 분리수용 소장은 미결 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82조 사복 착용 미결 수용자는 수사,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료를 입게 할 수 있다. 제83조 이발 미결 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제84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 수수 제1항 제41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 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제2항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항 제43조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제85조 조사 등에서의 특칙 소장은 미결 수용자가 징벌 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 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편지 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6조 작업과 교화 제1항 소장은 미결 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미결 수용자에게 교육 또는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70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 유치장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 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제88조 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와 사형 확정자에 대하여는 제82조,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제10장 사형 확정자 제89조 사형 확정자의 수용 제1항 사형 확정자는 독거 수용한다. 다만 자살 방지,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홍거 수용할 수 있다. 제2항 사형 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제90조 개인상담 등 제1항 소장은 사형 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 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제2항 사형 확정자에 대한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 사형의 집행 제1항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제2항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92조 금지물품 제1항 수용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 제1호 마약, 총기, 도검, 폭발물, 흉기, 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제2호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제3호 주류, 담배, 화기, 현금, 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4호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제93조 신체검사 등 제1항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 의류, 휴대품, 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항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3항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 물품을 지니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4항 여성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제5항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2조의 금지 물품이 발견되면 형사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한 물품은 교정시설에 보관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제94조 전자장비를 이용한 개호 제1항 교도관은 자살, 자해, 도주, 폭행, 송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 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 괄호 열고 이하 자살 등이라 한다. 괄호 닫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개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개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개호하는 경우에는 개호 직원, 개호 시간 및 개호 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개호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호하는 경우에는 피개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4항 전자장비의 종류, 설치 장소, 사용 방법 및 녹화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5조 보호실 수용 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실, 괄호 열고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와 같다. 괄호 닫고에 수용할 수 있다. 제1호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제2호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제2항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항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항 의무관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항 소장은 보호실 수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96조 진정실 수용 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98조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실 괄호 열고 일반 수용 거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방음설비 등을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와 같다. 괄호 닫고에 수용할 수 있다. 제1호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송괴하거나 송괴하려고 하는 때 제2호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 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 생활을 방해하는 때 제2항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 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4항 진정실 수용자에 대하여는 제9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 보호장비의 사용 제1항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호 이송, 출정, 그 밖의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제2호 도주,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제3호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제4호 교정시설의 설비, 기구 등을 송괴하거나 그 밖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제2항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항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8조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 요건 제1항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수갑 제2호 머리 보호장비 제3호 발목 보호장비 제4호 보호대 제5호 보호의자 제6호 보호침대 제7호 보호복 제8호 포승 제2항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수갑, 포승 제9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호 머리 보호장비 머리 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제3호 발목 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제9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4호 보호침대, 보호복, 자살, 자해의 우려가 큰 때 제3항 보호장비의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 보호장비 남용 금지 제1항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제2항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 강제력의 행사 제1항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제1호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제2호 자살하려고 하는 때 제3호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제4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제5호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제6호 교정시설의 설비,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제7호 그 밖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제2항 교도관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제1호 수용자를 도주하게 하려고 하는 때 제2호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제3호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제4호 교정시설의 설비,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제5호 교정시설에 침입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제6호 교정시설의 안, 괄호 열고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 괄호 닫고에서 교도관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안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에서 보안 장비란 교도봉, 가스 분사기, 가스총, 최루탄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시설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도관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를 말한다. 제5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항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7항 보안장비의 종류, 종류별 사용 요건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1조 무기의 사용 제1항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호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제2호 수용자가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지니고 있어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제3호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4호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제5호 수용자가 교도관의 무기를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하는 때 제6호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설비에 대한 중대하고도 뚜렷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의 사용을 피할 수 없는 때
제2항 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안, 괄호 열고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 괄호 닫고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거나 수용자의 탈취를 저지하거나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3항 교도관은 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명령을 받아 무기를 사용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려면 공포탄을 발사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사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제5항 무기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제6항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무기의 종류별 사용 요건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 재난시의 조치 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소장은 수용자로 하여금 피해의 복구나 그 밖의 응급 용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에 대한 피난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제3항 소장은 제2항에 따른 이송이 불가능하면 수용자를 일시 석방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03조 수용을 위한 체포 제1항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 또는 제13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괄호 열고 이하 도주 등이라 한다. 괄호 닫고를 한 경우에는 도주 후 또는 출석 기한이 지난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제2항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 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도주 등을 한 사람의 이동 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제3항 교도관은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항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5항 교도관은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 마약류 사범 등의 관리 제1항 소장은 마약류 사범, 조직폭력 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
제2항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05조 규율 등 제1항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제2항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 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제3항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6조 포상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호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때 제2호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에 공로가 있는 때 제3호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뚜렷한 공이 인정되는 때 제4호 수용생활에 모범을 보이거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등 특히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107조 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제1호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제2호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 교육, 교화 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제4호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 제작, 사용, 수수, 교환, 은닉하는 행위. 제5호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제6호 그 밖의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제108조 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경고 제2호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제3호 3개월 이내의 작업 장려금 삭감 제4호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제5호 30일 이내의 신문 열람 제한 제6호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제7호 30일 이내의 자비 구매 물품 괄호 열고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괄호 닫고 사용 제한 제8호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 괄호 열고 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 괄호 닫고 제9호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제10호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제11호 30일 이내의 편지 수수 제한 제12호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제13호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제14호 30일 이내의 금치 제109조 징벌의 부과 제1항 제108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제2항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8조 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제1호 둘 이상의 징벌 사유가 경합하는 때 제2호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제3항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4항 징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제110조 징벌 대상자의 조사 제1항 소장은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 괄호 열고 이하 징벌 대상자라 한다. 괄호 닫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제1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제2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제2항 소장은 징벌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 실외운동, 작업,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1조 징벌위원회 제1항 징벌 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의 징벌위원회 괄호 열고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괄호 닫고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장이 소속기관의 과장 괄호 열고 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괄호 닫고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제3항 위원회는 소장의 징벌 요구에 따라 개회하며 징벌은 그 의결로서 정한다. 제4항 위원이 징벌 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5항 징벌 대상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항 위원회는 징벌 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벌 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7항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1조의 2. 징벌 대상 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소장은 미결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 대상 행위를 양형 참고 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2조 징벌의 집행 제1항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제2항 소장은 징벌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제3항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필, 편지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제4항 소장은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 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호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호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 그 밖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항 소장은 제108조 제13호에 따른 실외운동 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수용자가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항 소장은 제108조 제13호 또는 제14호의 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3조 징벌 집행의 정지, 면제 제1항 소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벌 집행이 곤란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2항 소장은 징벌 집행 중인 사람이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 징벌을 감경하거나 남은 기간의 징벌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4조 징벌 집행의 유예 제1항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하는 때에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 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제2항 소장은 징벌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가 다시 제107조의 징벌 대상 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 제3항 수용자가 징벌 집행을 유예받은 후 징벌을 받음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15조 징벌의 실효 등 제1항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제3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3장 권리구제 제116조 소장 면담 제1항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을 하여야 한다.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제2호 면담 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제3호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제4호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제3항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 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7조 청원 제1항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제3항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4항 제2항 단서에 따라 순회점검 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항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6항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제117조의 2 정보공개 청구 제1항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 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 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 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제4항 제2항에 따른 예상 비용의 산정 방법, 납부 방법, 납부 기간, 그 밖에 비용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 불이익 처우 금지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편 수용의 종류 제1장 가석방 제119조 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가석방 심사위원회 괄호 열고 이하 2장에서 위원회라 한다. 괄호 닫고를 둔다. 제120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항 위원회의 심사 과정 및 심사 내용의 공개 범위와 공개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제1호 위원회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제2호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부터 즉시 제3호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제4항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항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1조 가석방 적격심사 제1항 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용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수용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122조 가석방 허가 제1항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법무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 제2장 석방 제123조 석방 소장은 사면, 형기 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수용자를 석방한다. 제124조 석방 시기 제1항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 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 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제2항 형기 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제3항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5조 피석방자의 일시 수용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제126조 귀가 여비의 지급 등 소장은 피석방자에게 귀가에 필요한 여비 또는 의류가 없으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빌려줄 수 있다. 제126조의 2. 석방 예정자의 수용 이력 등 통보 제1항
소장은 석방될 수용자의 재범 방지, 자립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용자의 수용 이력 또는 사회 복귀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수용 이력 또는 사회 복귀에 관한 의견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망 제127조 사망 알림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그 가족, 괄호 열고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족, 괄호 닫고에게 알려야 한다. 제128조 시신의 인도 등 제1항 소장은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 또는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자연장을 하거나 집단으로 매장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소장은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호 임시로 매장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제2호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0일 제3항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시신의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호 임시로 매장한 경우 화장 후 자연장을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제2호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자연장 제4항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 연구상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의 시신 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할 수 있다. 제5항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화장, 시신 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129조 교정자문위원회 제1항 수용자의 관리, 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 괄호 열고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괄호 닫고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제3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30조 교정위원 제1항 수용자의 교육, 교화, 의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를 후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둘 수 있다. 제2항 교정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제131조 기부 금품의 접수. 소장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제5편 벌칙. 제132조 금지물품을 지닌 경우 제1항 수용자가 제9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 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수용자가 제9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주류, 담배, 화기, 현금, 수표를 지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3조 금지물품의 반입 제1항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 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주류, 담배, 화기, 현금, 수표,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4조 출석 의무 위반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2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호 귀휴, 외부 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개호 없이 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행위. 제135조 녹화 등의 금지.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 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 미수범. 제133조 및 제13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7조 몰수. 제132조 및 제133조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네, 여기까지 ASMR 법전낭독이었습니다. 오늘도 ASMR 법전낭독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